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월요일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놀 행복, 깜놀 근황 소식가 단독으로 가장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차후에 다른 채널에도 이 영상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소씨가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거, 자, 바로 미리 스포일러를 하면서,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에 관련된 기사 내용이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많은 기사들 중에 눈을 사로잡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돌 차트 다음은 8000년대 확 넓어진 오디션 스펙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기사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돌, 트로트에 이어 이번엔 80에서 00년대의 음악이다. 다양한 세대 시청자들을 겨냥하여 추억의 음악을 다루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출격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MBN의 새 오디션 프로그램 국내 유일 댄스 가요제 쇼킹 나이트가 이렇게 방영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댄스 음악을 소재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빠 시대라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또 예고를 했어요. 자, 이렇듯 이제는 트로트가 아니라 90년대에서 00년대의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방송사가 전부 다 MBN입니다. MBN 방송사에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또 다른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연예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아이돌 오디션의 꾸준한 인기와 더불어 2019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이후 트로트 오디션이 이 방송가를 지배해왔다. 이런 가운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또 다른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그 배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갖습니다. 연예 관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트로트의 열풍이 4년째 이어지며 수많은 트로트 예능 오디션들이 쏟아졌다. 트로트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도 일부 존재한다. 또 이미 임영웅, 송가인 등 트로트 열풍 초기에 주목받은 스타들이 팬덤을 모두 선점했다. 80에서 00년대 장르에 집중하는 것은 새로운 소비층을 발굴해 가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 대중음악의 황금기로 꼽히는 90년대 전후는 다양한 음악들이 나왔던 시기다. Y2K의 열풍과 맞물려 옛 음악들이 30, 40대에게는 친숙하게 다가가고 10대에서 20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무슨 얘기죠? 이 트로트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이 엄청난 대성공을 이끌면서 이제는 트로트계에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덤, 바로 여러분들인 영웅시대만큼의 대규모의 팬덤을 확보하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트롯 가수들 입장에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방송가에선 선택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대중음악이 범람했던 90년대에서 2000년대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임영웅님의 경우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콘서트 때도요, 유엔의 파도, 나아가서는 만화음악, 박명수 씨의 바다의 왕자, 다양한 댄스 음악들도 임영웅님이 엔딩곡으로 선보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많은 90년대 노래들 임영웅님이 깔끔하게 소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80년대에서 2000년대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여 우승자가 탄생할지라도 글쎄요, 과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성을 넘기가 쉽겠습니까? 대중음악계에서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아성을 뛰어넘기란 거의 힘들다. 이 조영수 작곡가가 그 90년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작곡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작곡가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저 당시의 노래들 위주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은 이미 과거 슈퍼스타 K부터 정말 많은 K-팝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들에 항상 단골처럼 등장했었던 노래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르의 벽을 허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TV조선의 이 국민가수 방송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이 국민가수 방송 프로그램이 다양한 노래, 80년대에서 90년대의 노래들로 이루어졌지만 최고 시청률이 20%도 찍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MBN이 국민가수를 그냥 답습하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작하려는 방송 프로그램을 비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고려했을 때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트로트 가수였기 때문에 트로트의 팬층인 중장년층이 아니라 10대에서 30대의 대중음악을 좋아할 만한 나이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전 요렇게 좀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은요. 이루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가수가 누구일지라도 그 가수의 장르가 무엇일지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장르 자체는 허물기가 어떻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대중성을 또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중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요한 단서를 수호씨가 또 찾아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무엇인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있죠. 아니, 수호씨,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왜 나오나요? 잘 보셔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 옆에 있는 분들이 배우분들이에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소멸 직전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얼굴 크기가 이렇게 작아요. 쭉 내려보니까 정말 여배우들, 남자 배우들 못지않게 정말 작은 얼굴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키도 183cm 정도 돼서 비율도 굉장히 좋죠. 쭉 내려보니 소두로 굉장히 유명한, 얼굴 작기로 유명한 배우들과 나란히 섰음에도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얼굴이 더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쭉 내려보니 이 고소영 씨도 얼굴이 굉장히 작은 걸로 유명한데 손흥민 선수가 얼굴 크기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또 쭉 내려보면 전지현 씨. 전지현 씨 뭐 워낙 유명한 배우잖아요. 근데 전지현 씨와 함께 서 있는 손흥민 선수의 얼굴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어리거나 또 정말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서서 사진을 찍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 얼굴 크기가 거의 소멸될 직전이다. 이렇게 초등학생의 어린 나이에 어린이와 사진을 찍어도 얼굴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얼굴을 자랑하고 있다. 근데 이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입니다. 얼굴이 작고 팔다리가 길쭉해서 사복 패션도 끝내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사복 패션도 한 번 더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심지어 어린 시절의 정동원 군과 얼굴 크기가 비슷했다. 정동원 군도 여기서 얼굴 크기가 안 커졌어요. 그 작은 얼굴이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걸그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봐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작은 얼굴 크기, 심지어 미스터트롯 탑6 내에서도 정동원 군과 얼굴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임영웅님의 얼굴이 굉장히 작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얼굴 크기로 나오게 됐을까요? 바로 둘이 같이 있는 이 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굴 얼마나 작은지 제가 앞에 쭉 설명을 드렸죠. 대중들이 볼 때는요, 손흥민 선수가 웬만한 배우들, 뭐 대다수죠. 대다수의 배우들을 압살할 정도의 엄청나게 작은 얼굴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얼굴 크기 작은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의 얼굴 사이즈를 비교해 놓고 보니까 어떻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현저히 적다. 거의 비슷한 얼굴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83, 임영웅 님이 182, 둘 다 환상 비율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대중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80년대에서 뭐 2000년대의 노래, 대중적인 노래들을 가지고 온다 한들 임영웅님의 대중성 이미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까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관심을 갖습니다. 과거 임영웅님이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을 할 때 임영웅님의 전화를 받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벌어진 사건이다. 바로 오아시님, 잠깐만요, 저 녹음할래요. 어머, 이건 바로 소장각이야. 지금부터 녹음 시작하시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뚜뚜뚜뚜, 여보세요? 자, 전화가 종료된 겁니다. 임영웅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녹음 버튼을 누른다라는 걸 종료 버튼을 눌러버리신 거죠. 너무 떨렸기 때문에. 이때의 사태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장면일 겁니다. 굉장히 그분이 전화를 기다리실 거다. 그러니까 영웅씨가 받아주셔야 한다. 누나 전화 왜 끊었냐? 라고 물어봐라. 그러면서 노래가 끝난 것처럼 노래 들으셨어요? 이렇게 해봐. 라고 장면님이 장난치니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임영웅님이 딱 통화를 받고 오아시님이 깜짝 놀라서 여보세요? 막 이랬는데 네, 임영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오아시님이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라고 했는데 노래 잘 들으셨죠? 라고 장난치니까 네? 아, 네, 어떡해? 라고 된 거죠. 빵 터졌습니다. 임영웅님도 귀여우셔서 빵 터졌었죠? 그러면서 아니 노래 못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버튼을 잘못 눌러서 어떡해요? 아, 노래도 아예 못 들으신 거예요? 네, 어떡해요? 그러자 다들 웃음을 꽉 참죠. 어떡해요 그럼? 이라고 하자 임영웅님이 너무 웃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려요? 라고 했더니 네 라고 됐죠. 이 모습을 지금 다시 대중들이 보이십니까? 최근 글이에요. 최근에 다시 회자가 되면서 아, 귀여우시다. 너무 귀여우시다. 얼마나 떨리셨겠냐. 너무 귀엽다. 어머님 너무 귀여우시다. 너무 떨리셨나봐. 자, 대중들에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과거 사랑의 콜센터 때의 이런 에피소드들도 재미있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런 대중적인 영향력이 이미 많은 분들에게 쭉쭉쭉 번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에게 입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결정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나아가서는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근 근황 소식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 오늘은 수호씨가 정말 제대로 단독으로 아침에 이 소식을 전달해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결혼식장에 등장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식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게 누구의 결혼식장이었고 임영웅님이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자, 제가 바로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등장한 결혼식장은 바로 이곳입니다. 보니까 물고기 뮤직, 가수 임영웅, 대표 신정훈. 자, 보이시죠? 물고기 뮤직에서 화환을 보냈어요. 그것도 임영웅이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정명균님의 결혼식장에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축하 화환을 보낸 겁니다. 보니까 정명균님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7월 15일 날 있었던 결혼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놀랍죠?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이렇게 정명균님의 결혼식에 화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정명균님 하면 누구죠? 특친소에 나와서 임영웅님과의 이 절친 사연의 주인공이었고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무대를 만들어준 가수분이잖아요. 이 정명균님이 최근에 결혼을 하셨나 봅니다. 최근까지 작년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임영웅님의 타이틀곡을 커버하기도 했었던 그 정명균님이 어느새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 활동을 보니까 4개월 전에 올렸던 축가 영상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명균님이 제가 알기론
다른 OST 곡도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덕분에 그런 엄청난 곡 작업도 하게 됐잖아요. 이렇듯 임영웅님이 이 정명균님과의 인연을 신정훈 대표님과 더불어서 잊지 않고 또 이렇게 결혼식 화환을 보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 최근 결혼식장에 많이 등장했는데 정명균님의 결혼식장에는 왜 등장을 못했을까요? 당연히 화환밖에 보낼 수 없었던 사연이 있었지 않나. 또는 임영웅님이 결혼식장에도 등장을 사실 했는데 이것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고 그냥 화환만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가 된 게 아닐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못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바쁜 스케줄은 무엇이겠느냐? 방송 활동일 수도 있고요. 나아가선 임영웅님이 정명균님의 결혼식장에 있는 것과 멀리 떨어진 우리가 알 수 없는 최근에 발견된 제주도와 같은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요. 물론 제주도는 아니겠지만 그만한 거리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임영웅님이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언가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예능 방송도 나오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예측을 다양하게 드렸는데 임영웅님이 화환밖에 보낼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제가 볼 땐 조만간에 제가 예상한 이 몇 가지 중에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임영웅님이 과거 한 가수분의 앨범이 나왔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며 홍보를 해줬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의리는요, 연예계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명균님의 결혼식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깜놀 비화가 제가 볼 땐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또 의미 깊은 이야기 소씨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끊지 않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슈퍼 에이지 세대 만물상.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시니어 세대로 보이는 가슴팍에 60, 아마 60대를 나타내는 시니어 세대의 영웅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자, 기사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한번 쭉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지인이 아내 혼자 가수 임영웅의 LA 콘서트에 가버리는 바람에 아들과 둘이서 썰렁한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썰렁한 휴가를 보내시게 된 거죠. 자, 그의 아내는 열광적 임영웅 올콘족인 50대 여성이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전부 다 보는 올콘족이었던 거죠. 이 올콘족이란 좋아하는 가수의 모든 콘서트에 빠짐없이 구경 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유행어다. 세계적으로 K-팝의 영향력은 BTS나 블랙핑크 등의 팬덤에서 나오지만 국내 가요 시장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5060 세대 이상의 열혈 팬덤이 10대, 20대를 능가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래 학자 브래들리 셔먼은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것을 초고령화라는 용어 대신 슈퍼 에이지라고 명명합니다. 에이지는 이제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 에이지, 즉 MZ세대를 능가하는 슈퍼 에이지 세대가 신소비 권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소비 권력, 그러니까 막강한 소비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고객층으로서 어찌 말하면 새로운 대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새로운 대세의 모습이 강림을 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가 신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0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하는 돈이 2020년 8.7조 달러에서 2020년 말 15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와, 8조도 대단한데 15조라니. 뭐 소씨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게 뭐 계산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인 거죠. 2030년이면 세계 195개국 중 35개국은 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일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지금 6070 세대를 이제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적절치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칠 것이다. 쉽게 말해서 평균 수명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인의 기준이나 명칭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미 앞서 있었다. 풍부한 경험과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라는 의미에서 50에서 75세 사이의 분들을 액티브, 능동적인 단어의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능동적인 나이 세대다. 그래서 이거를 58세대라는 용어로도 불렀다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어차피 닥치게 된 고령화라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3년 이 나이대에 막내인 63년생이 이제 60세에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대부분이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내뻘에 달하는 나이대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712만 명의 베이버 세대 중 4명 중에 3명이 고등학교 이상의 굉장한 고등교육을 받았고 고도성장기에 20, 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단군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역동적인 세대가 될 것이며 이것을 활력 넘치는 슈퍼 에이지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대세 세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MG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MZ세대의 유행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는 시장 경제와 세상을 제대로 원활히 가동시키는 거는 어린 10대, 20대의 MZ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세대, 5060 세대 분들, 나아가선 70 세대까지 시니어 세대 분들이 본격적인 반전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서점가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의 이 대결 깜놀 결과를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점가에서도 임영웅님과 방탄소년단의 이 박빙, 엄청난 매치, 팬덤 구매 열기가 후끈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임영웅님의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수십 명의 전문가분들이 인터뷰로 쏟아내온 이 이야기와 방탄소년단이 직접 인터뷰로 한 10주년 공식 서적인데 이것이 정면 맞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덤인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과 구매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치인지 느낌이 팍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여기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특히나 눈가를 사로잡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이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특히 대전 콘서트 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관객이 모두 입장하는 데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입장할 때까지 관객 입장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2시간 정도는 미리 비워놔야 된다고 해요. 따라서 그 시간 동안 사운드도 체크하고 여러 상황에도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대기실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고 그래서 밴드 멤버 몇 명과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영향력과 아주 눈부신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책을 직접 구매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수호씨가 이 책이 이제 오기도 왔지만 이걸 다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까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원하지 않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다 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 때문에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출판업계에서 이 책을 판매해서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또 거기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몰랐던 콘서트와 임영웅님의 이 함께 했었던 세션 연주자분들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보실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이 되고 있고 그런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점가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눈부시게 보여지고 있고 심지어 이런 눈부신 엄청난 활약이 잘 생각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방탄소년단이라는 세계 최고의 탑 아이돌 그룹과 전면 승부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 활약상이 얼마나 눈부신 활약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다 보니 오늘 주말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이 경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왔죠? 모든 유튜버가 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이 언론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경기를 똑같이 계속 기사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임영웅님과 손흥민 선수와의 이 만남이 우리를 깜짝 놀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또 다른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방영된 방송 프로그램인데 바로 KBS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기에 시청자 탐사대, 생존게임, 코드레드 이런 두 개의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평가가 됐습니다. KBS에서 말하는 마이 리틀 히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 관객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팬들과 소통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준 방송 프로그램이었잖아요. 흥행면을 놓고 생각한다면 더 다양한 컨셉과 더 많은 게스트를 초청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에는 깜짝 놀랄 비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LA에서 모인 전 세계의 영웅시대 팬덤 간의 만남을 소중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또 연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서승한 PD, 마이 리틀 히어로를 함께 제작한 PD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히어로, 임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고 솔직 담백한 33살 보통의 청년 임영웅의 모습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임영웅의 일상에 LA라고 하는 처음 가보는 도시를 접목하여 신선한 일상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을 더욱더 화려하게,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무대 위주로 이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아티스트 임영웅이기 이전에 인간 임영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잘 담아내도록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평소의 살가운 모습들,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이 모습들, 사실 이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던 손흥민 선수와의 축구 경기만큼이나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런 일상적인 임영웅님의 모습이 가식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KBS 입장에서도 좀 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가수로서의 모습을 더 깊게 담고 단독쇼처럼 노래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장면이 많지 않았던 이유가 좀 아쉽지 않냐라고 꼽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PD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독 리얼리티 예능의 무대가 처음 가본 나라인 미국의 LA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 자체가 제약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솔직 담백한 인간 임영웅을 먼저 소개하며 대중들과 아티스트가 소통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즘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뭔가 논란거리가 많이 생기지만 시청률에 목을 매는 다양한 예능방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다.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 인간 임영웅이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오히려 이 5부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정말 임영웅님이 앞으로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왜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단순히 단발적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임영웅님이 대중들과 더욱더 소통을 하려면 예능방송 프로그램 출연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런 마이 리틀 히어로와 같이 담백한 예능방송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어떻죠? 맞습니다. 또 다른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볼 법하다. 그러니 이 예능 방송이었던 마이 리틀 히어로는 좀 더 담백한 모습을 위주로 담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뜻깊은 내용이 있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깜짝 놀랄 정면 승부가 또 하나 펼쳐집니다. K-POP 스타가 오픈됐다. 뭔가 봤더니 바로 K-탑 스타. K-팝이 아니라 K-탑 스타. 네. 솔로, 그룹, 트로트, 뉴스타 등 4개의 분야로 나눠 최애 스타 인기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임영웅님, 송가인씨, 김호중씨 등등등 이렇게 각종 인기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K-탑 스타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투표가 영웅시대 분들의 공식 팬카페에서 공식 광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면 알려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트롯 가수들 송가인씨, 김호중씨와 함께 이 정면 승부를 벌이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을 이길 수 있는 스타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함께 거론은 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로트 최애 스타 분야에서 3파전이 굉장히 불꽃이 튈 것 같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압도적인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현 주소는요,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만큼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뉴스 기사들과 오늘 마이 리틀 히어로 담당 PD의 증언처럼 그 결과가 눈부시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